한 여자의 인생이 지독한 시어머니와 냉정한 남편의 소나귀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주어진 시간이 단 2달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그녀를 잊혀진 시골집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구렁텅이. 하지만 만약 그 절망이 가장 눈부신 기적의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배신과 절망 끝에서 피어난 한 여자의 놀라운 인생 역정극입니다. 서울의 번화가, 그럴듯한 아파트에 사는 서연과 민주는 겉보기엔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결혼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았죠.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박 여사는 서연의 모든 일상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남편 민주는 효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죠. 그는 언제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 어머니의 편에 서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서연은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끝없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두통을 애써 무시하며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그녀를 맞았죠. 시어머니 박 여사의 집은 언제나 그랬듯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 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뚜껑도 없이 널브러져 있었죠. 어머, 우리 애기 왔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지 뭐니. 박 여사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머릿속이 핑 도는 아찔한 형이증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쏟아지는 설거짓거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주말의 의식이 그녀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민준 씨, 나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겨우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죠. 왜 그래 또?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일 엄마네 김장해야 하는 거 알지? 엄마가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 서연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자신은 아픈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기 엄마의 일손일 뿐이었습니다. 나 정말 아파.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민주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난 떨지 마. 다들 그렇게 살아. 엄마 실망하게 할 거야.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결국 서연은 다음 날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에 걸친 검사 끝에 그녀는 의사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진료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의 귓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2달. 그녀의 삶의 남은 시간은 고작 2달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서연은 멍하니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완전한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저물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굳어있던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병원의 의사인 한지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이내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우리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의 첫마디는 아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닌 돈 문제였습니다. 서연은 실소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저 귀찮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마치 대단한 해결책이라도 찾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요양하는 게 어때? 당신 어릴 때 살던 집 있잖아. 거기가 치료에 더 도움이 될 거야.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후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차는 서연을 싣고 낯선 시골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이 여정은 명백한 유기였습니다. 민주는 운전 내내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잡는 전화를 하거나 주식 시세를 확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곧 죽을 아내를 옆에 태우고도 그의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수십 년은 방치된 듯한 낡은 시골집 앞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대문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 서연의 어린 시절 기억 속 따뜻했던 집은 온데간데 없이 폐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었죠. 민주는 트렁크에서 서연의 짐가방 2개를 꺼내 마당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바빠서 자주 오진 못할 거야. 그럼 몸조리 잘해. 그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내를 그곳에 내려놓고 서둘러 차를 돌렸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낯익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서연이 맞니? 고개를 들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였던 친구 영수였습니다. 영수의 뒤로는 그의 아내이자 서연의 오랜 친구인 미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준 씨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미경은 서연의 앙상한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비로소 서연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친구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영수와 미경 부부는 서연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미경은 매일 따뜻한 집밥을 해다 주었고 영수는 낡은 집을 수리하며 서연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들은 서연에게 병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서연아,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저기 냇가에서 가재 잡고 놀았던 거. 영수는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 따뜻한 진심을 담아 옛 추억을 꺼냈습니다. 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어주었죠. 도시의 차가운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서연은 잊고 있던 사람의 정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삶의 작은 온기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영수와 미경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너희들 가져. 항상 양계장 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두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미쳤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돈이야. 이 돈으로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의미가 될 것 같아.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진심 어린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텅 빈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친구들의 행복으로 채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지우는 서연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는 수소문 끝에 서연이 입원했던 병원을 알아냈고 그녀의 진료 기록을 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내외의 최신 의료기술과 임상시험 사례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의대 동기가 참여하고 있는 비공개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남편인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어요. 괜히 헛된 희망 줘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는 아내가 조용히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그는 더 이상 민준을 통해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서연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옛 주소 하나만을 단서로 그는 무작정 차를 몰아 서연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지우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마을은 낯설고 고요했죠. 그는 차에서 내려 동네 사람에게 서연의 옛집을 물었습니다. 마침 바티를 마치고 돌아가던 미경이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죠. 서울에서 오신 분이 서연이는 어쩐 일로? 지우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서연을 살릴 수도 있는 마지막 희망에 대해 간절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미경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낯선 의사를 서연에게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낡은 시골집의 툇마루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고 창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강공원의 그 의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지우는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가 서연 씨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체념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불확실한 치료 과정을 다시 견뎌낼 자신이 없었죠.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연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의 곁에서는 영수와 미경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널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에 서연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신의 삶을 위해 싸워보기로.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강력한 약물은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공격했고 서연은 매일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음식을 전혀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그녀를 간호했고 힘들어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시골의 영수와 미경은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보내왔고 매일 영상통화로 서연을 응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보며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시간이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서연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는 서연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사망 신고를 해야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데 시골에 한번 다녀와야겠어.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죽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해. 간 김에 그 집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모자는 서연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인간적인 슬픔이나 연민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 마을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산울 스마트팜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서 있었고 영수와 미경의 낡았던 집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죠. 민주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연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폐가 갔던 그 집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집으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했고 하얀 울타리가 정겹게 둘러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집 마당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처럼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앙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녀의 곁에는 듬직한 지훈이 서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연과 지훈의 작은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니. 박 여사는 충격에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거야? 가장 먼저 그들을 발견한 것은 영수였습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민준과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람 장례식이라도 치르러 오셨나?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살아있을 줄은. 그 순간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고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장례식에 오기엔 좀 이르네요. 보다시피 저는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당신들 덕분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 여사가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민준이를 두고 바람을 펴? 이 천하의 몹쓸 것.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죠. 미경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서연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준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장 곧 받게 될 겁니다. 서연 씨가 그동안 당신들 때문에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죠. 민주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아픈 아내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마을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박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연을 저주했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죠. 서연의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녀 곁을 지키는 지훈의 듬직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집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결혼식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준 든든한 남편 지훈, 친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자신을 품어준 친구 영수와 미경 부부,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준 마을 사람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 영수가 큰 소리로 외치자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몇 달 후 민주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파트의 지분을
모두 서연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까지 물게 된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자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의지하며 살아온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를 닥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한때 끔찍했던 모자 관계는 이제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자신이 내쫓았던 그 집에서 서연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늦은 죗값이었습니다. 반면 서연의 시골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영수와 미경의 산울 스마트팜은 크게 성공하여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종종 스마트팜의 일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의 치열하고 공허했던 삶과 달리 이곳의 삶은 느리지만 충만했습니다. 자연과 좋은 사람들 속에서 서연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과 지훈은 집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서연의 손 위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진돗개 강아지였죠. 우리 가족이야.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을까? 서연은 눈이 동그래져서 강아지와 지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서연의 손가락을 귀엽게 핥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가족 희망이의 등장은 그녀의 행복한 삶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서연은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서 지훈을 도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그녀를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민준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녀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잔인한 배신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연과 지훈 그리고 영수와 미경 부부는 함께 마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갓 잡은 닭으로 끓인 백숙과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죠. 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영수의 외침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가장 눈부신 빛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민준과 박 여사는 그들의 이기심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서연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진정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닌 우리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